대통령께서 내일 해외 순방을 이제 떠나신다라고 보도가 됐고, 뭐 문재인이 11월 중순경부터 뭐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이건 뭐 미리 공지가 되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15일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는 게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예. 이게 뭐 저 최한욱 TV와 같이 반 문재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채널에서만 유튜브 방송하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일단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채널들이 뭐 김어준 빼고 체육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모든 채널에서 이건 부정적인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어준 빼고 거의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부적절하다. 문재인이 지금 타이밍에 방송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될 집권 초기에. 그것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잊혀지고 싶다며. 조용히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으로 가야 될 스포트라이트를 나눠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때는 윤석열이 그 난리를 치고 난장판을 칠 때 문재인이 뭐 했습니까? 이낙연이나 친문 정치인들 데리고 이상한 정치질하고 대통령 발목이나 잡고 당 흔들고 이런 일만 했지,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 3년 동안 찍소리도 안 했어요. 찍소리. 윤석열 탄핵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문제가 있다라는 둥 그런 말 했지.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 문재인이 한마디나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만약에 문재인이 유튜브 방송을 그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면은 그거는 윤석열 정권 때 했어야죠. 윤석열 정권 때 유튜브 방송하면서 국민들하고 같이 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님 에이펙 끝나고 이제 지지율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청래가 무슨 재판중지법 발의한다고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어. 이제는 검사 친윤 검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만들어. 그것도 다 실패하고 나니까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리고 내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이 해외 순방 소식으로 뉴스가 집중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문파 것들이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시면 초를 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대통령 출국 소식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유튜브 방송 소식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일부러 그런다고 밖에 더 볼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자, 뭘 하려고 하는지 오늘 유튜브 양산책방이라는 문재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소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우리 탁 교수가 다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대통령님이 직접 추천하는 책. 우리 평산 책방이 직접 출판한 책이고
네, 예, 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예, 탁현민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예, 지금 방송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방송 공개 시간이요. 내일 17일이죠. 17일 오전 10시에 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전 10시에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오전에 출국하시면은 문재인 뉴스로 도배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저건 누가 봐도 탁현민이 연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문재인이 뭐 직접 하진 않았을 테고 탁현민이 뭐 연출가니까 본인이 기획해가지고 날짜 잡고 방송 컨셉 잡고 예? 출연진 섭외하고 이거 탁현민이 하는 짓이잖아. 그 탁현민이 하는 짓은 김어준이 하는 짓 아니에요? 김어준이랑 다 작당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김어준, 탁현민 이 셋이서 지금 작업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왜 하필 그게 11월 17일 대통령 출국하는 날 맞춰서 하냐고요. 이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아니 돈이 없어서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해갖고 수익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결국 이게 뭐냐, 지방선거 앞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문재인과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왜 저러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 하나는 뭐냐면 지방선거 앞두고 친문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3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 놓고 친명 후보는 시당 위원장에서 자르고 부산시당 문재인의 본거지 아니에요. 부산시당, 경남 도당 여기 친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여기 뺏길까봐 정청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친명 인사를? 그리고 지금 부산만 문제가 아닐 거야.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 공천권까지 검증, 그죠? 검증까지 중앙당에서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어요. 문파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규합돼가지고 당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문재인이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잖아요? 예? 머슴 정청래는 당대표 시켜놓고 민주당, 황태자 조국은 조국당 만들어놓고 조국과 정청래를 중심으로 해서 친문 당권 탈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국은 스스로 자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도 뭐 스스로 자멸을 한 거죠. 헛발질하다가 이제는 뭐 연임은커녕 비대위로 안 가면 다행인 상황이 됐고, 자 구심점이 약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도 망가지고 정청래도 욕처먹고, 자 이래가지고는 친문들이 지방선거를 주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정원호 구청장 얘기를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지방선거 뭐 기초단체장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분위기잖아요. 뭐 강훈식 비서실장 서울시장 출마설도 있고, 그 박찬대 의원 뭐 인천시장 출마설도 있고, 주요한 지역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전재수 장관이 친문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지. 그 부산의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지금 높은 거 아니에요. 그 김경수도 뭐 문재인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그죠? 지방시대 위원장을 이재명 정부 사람인 거야 현재는. 근데 경남지사로 지금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판을 어쨌건 간에 인물이 뭐 친문이건 친명이건 간에 적어도 광역단체장은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쥐고 판을 짜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왜 친문들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지. 게다가 조국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다음 지방선거가 저는 조국 당의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누가 와도 못해. 화타가 와도 못 살려 조국 당은. 그래서 조국 당은 다음 지방선거 때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 정청래도 지금 뭐 미래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래서 친문의 당권 탈환 작전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국과 정청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지방선거용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과 정청래를 중심으로 친문 결집이 안 되니까 김어준이 탁현민한테 사주를 해서 문재인을 직접 등판시켜가지고 결국 문재인을 중심으로 친문 그룹을 재결집시키려는 문재인 친문 지지자들을 재결집시키려는 이런 의도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대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정청래가 연임하고 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조국당이랑 합당을 하고 조국이 민주당 들어오면은 다음에 조국이 당대표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청래가 연임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다음 대권 주자는 조국을 미는 방향으로. 이게 김어준과 문재인이 짠 그림이겠죠. 근데 지금 다 물 건너갔어. 조국당하고 합당은커녕 뭐 합당에 히읗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연임은 거의 끝났죠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 연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이 완전히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바들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급하게 문재인한테 SOS를 친 게 아니냐. 탁현미를 붙여주고 문재인에게 SOS를 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조연아님, 저런다고 지지자가 늘 거라고 착각하지만 조만간 망할 일만 남았네요. 문저털래. 근데 저럴수록 망해요.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스톤라이언님, 이래서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중도보수 지지를 얻고 이재명 연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천재평론가 최평님도 때가 되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 스톤라이언님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왜 지금 문재인이 튀어나올까? 그 또 한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초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이 뉴스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약 3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종훈 기자, 결심 공판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 전 실장 외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경우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책이 가장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채 기획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난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고 이대준 씨 사건 발생 2년 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지자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동조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서 전 실장 등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거라고 결론 냈는데요. 하지만 서 전 실장 등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아직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은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 일정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여기까지 박지원 의원 관련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욱 안보실장이 징역 4년,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징역 2년인가요? 이렇게 일단 구형이 나왔어요. 근데 저 재판은 뭐 지금 사실관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은폐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는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요, 심각한 문제는 다음 달이면 이제 선고가 될 거예요. 되는데 지금 부장판사가 저 사건의 부장판사 지기현이에요. 지기현이 부장판사야. 1심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뭐 서욱이나 박지원은 뭐 법정 구속이 안 되겠지만은 유죄가 나와서 법정 구속이 돼버리면 다 그 안보 라인 전체가 이제 사법 처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과연 관련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즉, 문재인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런데 담당 판사가 지금 지기현이니까 이거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그동안 이제 김어준이 지기현을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물론 지기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기현이 이 윤석열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물론 1심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안보라인 전체가 구속이 돼버리고 나면 대통령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진영을 결집시켜가지고 하야말로 그죠? 인간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기현이 김어준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쁜 놈이면은 당연히 유죄를 때리겠지. 지금 아직 김어준 때문에. 그러니까 김어준이 무덤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도와주려고 지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기현을 완전히 박살을 내놔가지고 지기현이 뭔가 보복을 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기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보복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요 수사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한 그런 기사를 제가 발견을 해서 요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문재인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 옷값 180벌 400억 원이 아니죠. 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산 게 180벌이고 총 4억 원어치 옷을 샀다. 이것이 사비로 샀는지 아니면 특활비로 샀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경찰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180벌 옷을 샀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옷값으로 들어간 게 총 4억인데 그 중에 관봉권으로 결제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표를 보시면 이제 202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서 결제가 됐는데 총 3,900만 원. 그러니까 옷을 전체 산 게 4억 원이고 2021년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옷을 산 게 3,900만 원. 이 디자이너한테 3,900만 원을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감봉권이 사용된 거는 1,200만 원.
1200만 원이 관봉권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의류 구매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벨벳 트리밍 코트 258만 원, 울 날개 자켓 178만 원, 카브라 슬랙스 88만 원, 체크 코트 278만 원, 체크 스커트 128만 원, 체크 브라우스 88만 원, 헤링본 재킷 168만 원, 예. 벨벳 자켓 158만 원. 이거는 실제 구매한 내역을 확인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구매한 게 3,900만 원이고, 그 중에 관봉권으로 결제된 게 최소예요, 최소. 이건 6개월 동안의 내역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최소라고 표현이 된 거야. 예? 관봉권으로 결제된 게 최소 1,200만 원이다. 예? 청와대는 정부 비용으로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 옷값은 카드로 구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비를 썼는데 문제는 공금으로 사용한 건 아니다. 사비를 썼다. 카드로 구매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관봉권이 1,200만 원이나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리스트, 요건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김 여사 측이 이 업체에 결제한 총 금액은 3,958만 원이다. 구매 내역이 적힌 매장 컴퓨터 화면에는 김 여사를 위한 맞춤 의상 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명 김정숙, 애칭 영부인 양땡땡씨 등이 적혀 있었다. 예. 프랑스 국적의 양씨, 이 사람 이제 디자이너의 딸이에요. 예. 프랑스 국적의 양씨는 김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예. 그래서 양땡땡, 영부인 양땡땡씨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2017년 청와대에 채용이 돼서 5년간 총무비서실 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김 여사의 의상 의전을 맡았던 양 씨는 그 기간 부친의 해외 브랜드 사업에도 관여해 특혜 채용, 불법 겸직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양 씨 아버지 업체에서도 수차례 의류를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관봉권을 사용했던 M 브랜드의 의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2021년 6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브랜드 자켓과 치마를 입었고, 당시 일부 언론은 젊고 경쾌한 이미지, 요즘 젊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 세련된 패션이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G20 정상회의 때는 한글학교를 방문해 또 이 브랜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이 브랜드의 투피스 정장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요, 경찰이 유모 전 제2부속실 비서관과 양 씨가 김 여사 옷값 등을 치르기 위해 특활비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청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특활비 옷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청구를 했다라고는 제2부속실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술까지 나왔는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라는,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상한 일이잖아요, 경찰에서. 아니, 구매 내역도 나오고 관봉권이 사용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사비로 옷을 샀다라고 청와대에선 주장을 했는데 관봉권이 나왔어. 그럼 일단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관봉권의 출처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비로
3,900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3,958만 원을 6개월 동안 사비로 옷값을 치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종결을 하려면은 3,958만 원, 그냥 4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오고 갔는데 그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청와대에다가 월급 받으면 문재인이 월급 받으면은 다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청와대에 현금으로 싸놨습니까? 아니 계좌에 있었을 거 아니야. 대통령 급여를 당연히 계좌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옷값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4천만 원, 40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인데 그러면은 계좌 추적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김정숙 명의와 문재인 명의의 계좌 추적을 해보면은 그 계좌에서 4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4천만 원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언제 벌어진 거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수사 결과가 지금 언론에, 이 언론 보도가 5월 3일이잖아. 5월 3일. 5월 3일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7월 초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자, 윤석열은 저는 또 이것도 의문입니다. 아, 윤석열이 민주당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심지어는 개헌까지 하려고 했던 놈이 문재인이 확실히 약점이 잡힌 거잖아요 지금. 김정숙이 어쨌건 간에 옷을 엄청나게 샀다라는 저것도 왜 보도가 안 됐고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됐고 옷을 4천만 원이나 옷을 샀는데 재임 기간 전체로 따지면 4억 원이에요. 4억 원이나 샀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횡재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을 망신을 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전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서야 아는 거야. 이게 재수사 지시가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아니 윤석열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왜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3년 동안이나 이 사건이 묵혀있다가 정권 바뀌고 나니까 무혐의 처분했냐고.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윤석열이 봐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자 보세요. 요 사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 전 비서관, 아까 제2부속실 비서관이라는 사람이죠. 유 전 비서관과 양씨, 그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양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도 현금을 송금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왜 비서관하고 행정관이 대통령 딸한테 현금을 송금을 합니까? 대통령 딸한테 현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왜 대통령 딸에게 현금을 송금을 해?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거. 예,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달 말이죠. 검찰에서 경찰은 7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것부터도 이상하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인데 이것부터도 이상하고 검찰에서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지난달 말에 검찰에서 이제 그 재수사 요청을 경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재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만약에 특활비를 썼다라면 김정숙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내역을 당시 김정숙 옷을 어떻게 샀는지 이 리스트를 우리가 몰랐는데 저도 처음 본 거예요. 당시에 기사를 뭐 그때는 내란 때라 우리가 정신이 없었을 때지. 윤석열이 탄핵이 되냐 마냐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매 내역만 봐도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동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관봉권으로 샀는지 사비로 샀는지 특활비로 샀는지 그걸 다 떠나서 258만 원짜리 옷 사고 이것도 한두 벌도 아니고요. 옷을 4천만 원 6개월 동안 4천만 원 옷을 샀다 영부인이. 아니 김건희가 참 뭐 명품을 즐겨 입고 명품 귀금속을 뭐 선물로 받고 명품 백을 받고 이번에 김기현이 100만 원짜리 클러치백 선물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 유권자들도 다 비난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옷을 사비로 샀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4천만 원 옷을 사 입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김건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액수 차이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김건희는 좀 더 비싼 거, 김정숙은 좀 더 싼 거. 싸다라는 말이 웃기지만은 우리 서민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걸 옷값으로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김정숙이나 문재인 진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권 때 이게 터졌으면은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실드나 치겠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거 실드 되겠습니까? 문재인이 큰일 난 거죠 지금. 아까 서해 사건도 큰 문제지만은 이 김정수 옷값 사건은 이거는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털봉자들 모아놓고 인간 방패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또 털봉자들 선동하는 거 아니냐고. 김어준이랑 작당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여론으로 압박해보겠다 이거죠. 문바들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서야 지금 왜 유튜브를 합니까? 근데 그게 통할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통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과 김어준 다 무덤을 파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한동훈이 검사들 데리고 작전 쓰다가 지금 다들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음 주면은 이제 검사장들이 줄줄이 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작전 쓰고 있는데 이 작전이 통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바들 털봉자들 몇십만 명 모아놓고 여론 선동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요할 사람입니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 이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피 한 방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정성호 장관이다라는 거 많이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통할까요? 김어준이 내세워가지고 여론 흔들고 문재인이 유튜브 하면서 동정표 모으고 이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저는 안 통한다고 봅니다. 이게 문조털레들의 저는 무덤이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당히 오래 했네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또 내일 그 시끄러웠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한번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톤 라이언님, 이래서 죄인이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맞고 윤건희에게 정권을 넘겼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살려고 나라 팔아먹은 거지. 그러면 진짜 죽일 놈이죠. 윤석열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이낙연하고 지금도 붙어 다니는 거 보면은 그죠? 이낙연은 뭐 대놓고 윤석열을 밀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인간들이 아닌가라는 지금은 좀 생각도 듭니다.